대인관계에 서툴렀던 고우였지만 그는 화가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발전을 돕는 그런 공동체의 설립을 꿈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외딴 곳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아마 외로움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채워줄 동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우는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르로 내려와서 같이 화가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초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뭐 옥마루 언덕에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을 친구들이 고우의 편지만 받고 아르까지 내려온 분이 있었나요? 예, 노란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이 사람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과연 그가 누구인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어? 잠깐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니에요? 바로 폴 고갱입니다. 예, 고갱?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요. 타이티의 연인들, 이 그림으로 유명해졌고요. 들어봤어요. 훗날 프랑스 후기 인상파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후 파리로 돌아와서 증권 브로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82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직업을 잃었고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후 동생 테오가 고갱을 후원하면서 1887년 파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요. 고우는 자신처럼 미술대학에 다니지도 않고 늦깎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고갱에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화가들의 공동체에 고갱이 합류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은 고우의 계획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테오가 아르에 내려가서 고우와 함께 지내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르로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박 진짜. 태호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아무리 고우라고 해도. 와. 이미 그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거의 뭐 고우를 만든 사람은 태호예요. 맞아요. 네. 와. 당시에 그가 고갱과 함께 지낼 때는 300프랑,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보내줬는데요. 당시 물가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정도를 계속 지원해줬던 겁니다. 와. 완전 뭐 태호 너무 착하다. 되게. 진짜 동생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고우 씨는 갚아야 됩니다, 이거. 테오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고갱을 지원해준 거는 사실 형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형제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르에서 고우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고갱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침내 고우는 동생 테오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갱이 아르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했겠다. 신나했을까. 네, 이때부터 고우는 손님인 고갱을 맞을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님이 고.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우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로 고갱의 방을 장식하는데요. 고우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기현 씨? 굉장히 자신이 좋아했던 압생트를 이렇게 싹 깔아놓습니다. 쫙 깔아놓은 한 10병 정도. 딱 생각도 생각도 못했다. 못했다. 역시 주정뱅이. 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대접해 주는구만 이게 있는 거죠. 술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일생을 하죠. 기현 씨, 오답입니다. 했는데. 정답. 지원 씨? 자신이 아끼고 아끼는 물감들을 내주는 거죠. 마음대로 써. 아니. 물감 플렉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고갱을 위해서 예쁜 꽃들을 준비를 해서 꽃길을 만들어 놓는 프로포즈 아니에요? 그건 프로포즈 아니에요? 아니 뭐 연애하려고 지금 외로워서 연애할 사람 불러온 거예요? 네, 예, 비슷하긴 한데요. 예, 오답입니다. 정답.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장식해요. 그 유명한 해바라기를 거기다가 그려서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답을 다 해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진짜? 와우. 브라보. 고우가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우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해바라기인데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원래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많이 그렸다. 각종 해바라기를 다 그려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갱의 방을 전부 해바라기 그림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일단 4개만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4점의 그림을 고우가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렸다는 겁니다. 와. 왜 하필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곳이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때문에 고갱에게 해바라기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꽃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고우가 고갱을 위해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고우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은 그럼 어땠어요? 예, 1888년 10월 23일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했는데요. 고우의 뜨거운 환영 때문인지 노란 집을 찾은 고갱은 어느 정도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또? 고갱이 마음속에서 고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고우도 고갱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갱은 고우가 물감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채 대충 마르도록 내팽개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주방 살림이 서툴러서 맛없는 수프를 내놓은 것도 아마 두 사람의 룸메이트로서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데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차 성격 차이 그런 것들이 점차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면서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룸메랑은 어디서든 다 싸우는 거구나. 고우와 고갱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당시 고우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왼쪽은 고우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환한 낮에 그려진 고우의 의자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 있습니다. 밤에 그려진 고갱의 의자는 고우와 달리 팔걸이가 있는 암체어 의자고 촛불과 책이 놓여 있고요. 고우는 자연스럽게 놓인 의자처럼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사색을 즐기며 고집이 좀 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거우가 그 환청하고 그 신경증이 좀 심했었는데 그때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거우가 그런 말을 해요. 고갱하고 싸울 땐 방전된 배터리처럼 머리 통 빈다. 막 그런 내용도 있고 극도로 흥분하면 발작하고 환각이 일으켜서 나중에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거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고갱은 고우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고우는 당시 상황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고갱이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 그의 역작이 되리라 생각해. 마음에 든 거잖아요. 네, 편지에 쓴 고우의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 좀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의 기대만큼 역작이 탄생했을지 고갱의 그림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뭔가 우울해 보인다. 얼굴이 빨개요.
피곤해 보이고. 거의 코가 빨갛잖아. 지금 술김에 그렸다 이렇게 한 건가? 정말 실망했겠네요. 그림은 고갱이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시점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고우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구나. 낮춰보는 고갱의 속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것이죠. 사이가 안 좋았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초상화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고맙다고는 얘기하지만 아 그래 너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우도 역시 자신의 모습이 맞지만 미쳐버린 내 모습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이런 행동에도 고우는 고갱이 계속 아르레 남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착해 고. 그런데 마침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부터 이제 손절한 거네요. 고갱이 떠난 거잖아요. 네, 파리로 떠나려는 고갱과 그걸 막으려는 고우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던 1888년 12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우가 면도날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 다툼 끝에 고갱이 파리로 떠나면서 발작을 일으킨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고우의 귀 상태가 어땠는지 소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당시에 그려진 건 아니고 1930년에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위쪽에 정상적인 귀 그림에 빗금이 쳐진 게 보이시죠? 네. 고우의 귀가 저만큼 확 절단돼서 뭐 귓볼 쪽만 조금 남아있는 걸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아예 없어. 왜 그랬을까요? 아, 근데 왠지 그냥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갱이 떠난다니까 너 가면 나 귀 자른다. 귀 자른다. 그래 잘라. 그래 자른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때 사실은 고우가 태호 자기 친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아 이제 태호도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우는? 결국 그는 고갱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절망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엄청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저화성을 그림이잖아, 이게. 그렸네. 바로 이 그림. 이건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인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뒤에 이재일이 있잖아요. 아 이제 자기가 여전히 화가로서 다시 쓰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말 회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신질환이 계속 재발하면서 1889년 5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고우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르르 주민들이 고우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해달라는 단언서를 했대요. 이건 뭐야 또? 그래서 그 단언서 내용 중에 고우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그리고 귀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마을의 질서를 해쳤으니까 이제 쫓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우의 인생은 막을 내리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우는 쌍레미 정신병원에서도 그 불안과 발작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정신병원의 창살 넘어서 바라본 풍경을 또 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우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보실까요?
야,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구나. 바로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고우가 이제 병실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십자가를 만들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기서 뭐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애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우는 원래 없던 나무를 아마 임의로 그려 넣은 것 같은데요. 그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남기게 됐던 거죠. 또 그의 특징인 이제 보색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밤하늘을 진한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했죠. 게다가 필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